소리는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우리 마음을 울리는 노랫소리는 물론이고 수백 가지 악기의 연주 소리 등 듣기 좋은 소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듣기 싫은 소리의 종류도 있는데요. 부모님의 잔소리나 선생님의 꾸짖음 같은 심리적으로 듣기 싫은 소리도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인간이 받아들이기 싫은 종류의 소리, 예를 들어 칠판 긁는 소리 같은 유형의 소리도 존재합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윗집에 쿵쿵거리는 소리나 의자를 바닥에 끄는 소리 등을 한 번이라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런 소리들은 대표적으로 듣기 싫은 소리일 텐데요. 윗집 층간소음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그 고통을 공감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아랫집 세대의 피해 호소가 너무나도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소음에 대한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소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한 소리도 청각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매우 시끄러운 소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진동관리법과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발망치 소리라고 하는 발소리나 식탁 의자를 끄는 소리,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바닥 소음 등은 직접 충격 소음으로 볼 수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 친구들과 크게 대화하거나 노래하는 소리 등은 공기 전달 소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평균 1분간의 소음을 측정해서 주간은 39dB를 초과하는 경우, 야간은 34dB를 초과하는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고, 공기 전달 소음의 경우 평균 5분간의 소음을 측정해서 주간은 45dB를 초과하는 경우, 야간은 40dB를 초과하는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초과해서 층간소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윗집의 지속적인 층간소음을 잘 기록하고 증거로 정리해 두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랫집 입장에서는 데시벨 측정기를 구비하고 매번 측정하는 것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처벌의 수위가 높지도 않으며 별도의 증거를 꾸준히 확보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윗집 층간소음에 대한 자체적인 복수를 위해서 고성능 스피커를 천장에 붙여놓고 하루 종일 노래를 재생하였다거나 화장실 환풍구에 담배 연기를 불어넣었다거나 아니면 밤에 귀신 소리를 방마다 틀어놓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접해볼 수 있을 텐데요. 윗층이 참을 수 없는 층간소음을 냈다고 해서 아래층이 사적으로 복수를 하는 경우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최근 층간소음을 일으킨 윗집에 복수하기 위해 고의로 큰 소음을 일으켜 보복한 아랫집 사람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켰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별개로 아랫집에서 윗집의 층간소음에 대한 사적인 복수를 위해 고성능 스피커를 화장실과 거실 천장에 붙여놓고 소리를 크게 키워서 진동과 소음을 발생시켰는데요. 이에 윗집에서는 아랫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서 아랫집이 윗집에게 약 5,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윗집의 층간소음에 대한 사적 복수를 한 행동이 도리어 더 큰 화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집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복수를 진행하는 것은 절대 정답이 아니고 필히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 사무실을 통해서 윗집과 소통하는 것이 좋고, 만약 소통 이후에도 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뒤 현실적이면서 본인에게는 피해가 없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윗집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